자, 이제 네 번째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기본 과정 와서 공부할 게 진짜 많죠. 예. 그리고 이게 기초 과정 때뭐 기초 과정만 가지고 되게 이해가 잘 되고 좋았는데, 근데 그게 밑바탕이 돼서 이게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 과정 정도까지는 좀 해줘야 이제 문제가 얼추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과정 딱 중간 정도 지났잖아요. 중간 지났고 앞으로도 할 게 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 과정부터 공부를 해야 될 게 많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 겨울, 봄, 여름, 가을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이제 봐야 될 게 점점 많아지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어제 제가 인스타 보다 보니까 그 집에서 동영상을 이제 집에서 틀어놓으면 애들도 보죠. 보니까 애들이 문제를 더 잘 맞추더라고. 엄마는 틀리는데 애들은 맞추고. 근데 사실 그 공부를 해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이거 그 문제를 복습할 때 수업 시간에 들인 시간만큼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되죠. 그 좀 제대로 좀 정리를 하려 그러면 어떤 분은 한 8시간 걸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10시간 걸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필요해요. 그 초반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걸 뭐 이렇게 뭐 효율 비율 따르지 마세요. 그 원래 공부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그냥 공부는 무식하게 하는 방법이 제일 최고인 거예요. 그 효율로 따지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 공부라는 게 우리가 배우는 양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는 무식하게 하는 거죠. 잘 돼도 잘 되지 않아도 그냥 그 자리 안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좋아지는 게 뭐냐면 공부를 하면 인내심이 엄청 좋아져요.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참는 힘이 엄청 좋아져요. 실제로 잘 참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기도 해요. 실제로 가서. 그리고 메모 잘하는 사람 치고 성공 못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 제 수업 받은 사람이 다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거나 이제 아직 안 하고 미래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제 수업 받고 부동산 하는 사람 중에 돈 많이 번 사람 중에 메모 못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꼼꼼하게 메모 잘해요. 그리고 설명을 잘해요. 머릿속에 정확하게 지식이 박혀져 있으니까. 그 흐리멍덩이 설명한 사람 중에 돈 많이 버는 사람 별로 본 적 없어요. 여러분 뭐 지금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지금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계속 과정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지금 시간을 많이 들여서 정리를 해둔 게 다음 과정 공부할 때 엄청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리석어 보여도 계속 끝까지 열심히 정리를 하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세권제도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전세권제도. 일단 전세권제도가 우리 실제 생활에 많아요? 별로 없어요? 일단 별로 없다는 점부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제 생활에 많은 건 뭐가 많을까요? 전세가 많죠. 월세가 많죠. 그러니까 전세하고 월세는 걔는 임대차 말하는 겁니다. 임대차. 그럼 지난번에 배웠던 건물 임대차 이런 것들은 다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 다 사람이 사람한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채권인 거고, 지금 우리가 공부할 건 전세권이라는 겁니다. 전세권 제도는 이건 물건이다, 채권이다. 네, 물건. 먼저 합격서 99페이지 올까요? 그리고 기본서 375페이지인데요. 먼저 조문 하나 읽을 게 있습니다. 303조 1항입니다. 303조 1항 전세권자는 찾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일단 사용 수익하며 끊고, 그 앞부분은 전세권이 용익물건이다라는 걸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뒤쪽에 우선 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건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적 성격이 있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용익물건은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다는 겁니다. 전세권은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다는 겁니다.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그림을 좀 보도록 할까요? 이건 무슨 뜻이죠? 갑이 토지 건물 합해서 부동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동산의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부동산을 빌려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도 빌려서 쓰는 방법은 물건도 있고 채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채권으로 빌려서 쓰는 제도가 뭐죠? 그게 임대차. 물건으로 빌려서 쓰는 제도가 이게 전세권이라는 겁니다. 그럼 첫 스타트가 일단 무엇을 지급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전세금 쪽으로 돈을 줘야 되죠. 먼저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다, 이다. 전세금 지급하고 그다음 요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부동산을 직접 써도 좋다는 합의를 해줘야 되죠. 이게 전세권 설정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 계약은 갑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용 가치를 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이 전세권 설정 계약은 이건 채권행위예요, 물권행위예요? 이건 사용 가치 또는 교환 가치를 이전해 주기로 하는 합의, 소유권 이전의 합의, 지상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같은 이건 물권행위라고 그래요. 법률행위 중에서 이건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라고 해서 물권행위라고 표현합니다. 여긴 또 계약이니까 을이 전세권을 취득하는 원인은 법률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행위죠. 몇 조가 적용될까요? 186조에 따라서 뭘 해야 되죠? 등기. 이렇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를 하게 되면 누가 전세권 취득하는 거죠? 을이 전세권 취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전세권 설정해 준 거예요? 갑이 을에게 전세권 설정해 준 거죠. 그럼 갑의 이름 뭐죠? 전세권 설정자. 을의 이름은 전세권자. 자, 그러면 이때 전세권의 뜻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지급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이게 전세권이라는 겁니다. 그럼 먼저 요 토지 중에서 이제 일필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돼야 안 돼요? 당연히 되죠. 일동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한 필의 토지, 일동의 건물뿐만 아니라 일필토지의 일부, 그다음 일동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각각 전세권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대신 요 토지 중에서 전세권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그게 2항이죠. 303조 2항. 또 농경지.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건 경자 유전의 원칙 때문에 이건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법에서 규정을 해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다시 원래 들어올까요? 그럼 이때 전세권의 경우엔 무엇을 지급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하는 권리인데 이제 기본은 뭐냐면 전세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물권. 다시 전세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물권. 자, 그럼 첫 번째, 그럼 전세권자는 갑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아니면 갑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직접. 왜냐하면 전세권이 물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물권의 뜻이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니까 전세권자는 갑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직접 부동산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세권 설정자는 을이 자기 부동산 쓰는 걸 참아주기만 하면 되죠. 이런 걸 무슨 의미로 표현하죠? 소극적 인용 의무. 자, 그러면 하나 해봅시다.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 외벽에 금이 가서 금 수선하는 데 한 5만 원 돈이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목적물에 현상을 유지하는 데 들어간 돈의 이름 뭐죠? 이게 필요비죠. 그럼 이때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죠. 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필요비는 전세권자가 부담해야 돼요? 전세권 설정자가 부담해야 돼요? 전세권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세권자 지가 직접 사용 수익하는 사람이니까 현상 유지하는 데 들어간 돈은 당연히 누가 부담해야 되죠? 전세권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따라서 전세권자는 필요비를 드렸다고 하더라도 전세권 설정자에게 필요비의 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전세 사는 사람 있죠?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필요비를 드린 거예요. 이 사람은 집주인에게 필요비 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 가지고 전세 관계를 처리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아까 전세, 월세 이런 것들은 다 임대차 말하는 거죠. 그럼 그때 임대차는 이렇게 임차인의 비용 상환 조건이 별도로 따로 있죠. 임차인은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유익비 상환 청구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전세, 월세는 임대차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고 전세권 제도 가지고 처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둘은 성질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이쪽에 와서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신 얘가 뭐 건물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완전 새 보일러로 갈아 낀 겁니다. 그러면 건물 쓰기 좋아진 거죠. 이렇게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는 데 들어간 돈의 이름 뭐죠? 이게 유익비. 유익비는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상태에서 건물을 갑에게 되돌려주면 갑은 아무런 노력도 들이지 않고 객관적 가치가 높아진 걸 지가 얻게 되는 거니까 이건 부당이득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요 을은 갑에게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외워둡시다. 아까 지상권자하고 똑같죠.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물권자다, 채권자다. 물권자. 그래서 무엇은 인정되지 않고 필요비 상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고 뭐만 인정이 된다? 유익비 상환 청구권만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99페이지 갈까요? 자, 99페이지에 가서 이제 전세권 일반에 이제 2번 갑시다. 2번. 법률 행위에 의한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 계약과 등기에 의해서 성립한다. 이때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이다.
대신 목적물의 인도 동그라미 할까요? 목적 부동산을 인도하는 건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있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이건 사용 가치가 을에게 넘어갔으니까 직접 쓰면 되는 거고, 목적 부동산을 이제 전세권자에게 넘겨주는 건 성립 요건이 있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전세금은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5천만 원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갑하고 을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 너한테 빌려준 옛날에 빌려준 돈을 전세금으로 대신하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맨 끝에 갑시다.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옛날에 빌려준 돈을 전세금으로 대신하자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 밑에 전세금이 정해졌는데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전세금이 상당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전세금 올려달라, 내려달라고 할 수 있죠. 이 권리 이름 뭐죠? 전세금 증감 청구권. 이건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 그러면 지료 증감 청구권, 전세금 증감 청구권, 차임 증감 청구권 다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름은 청구권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이 형성권이가 3개 배웠죠 지금. 이름은 청구권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이 형성권이가 뭐 있었죠? 아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또 소멸 청구권, 그 다음 증감 청구권. 이렇게 쓰지 마시고 하여튼 뭐 쓰라고 얘기하는 거 쓰지 마세요. 다 쓰지 마시고. 어디 정리가 되냐면 11페이지 가봐요. 11페이지 제가 다 정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합격서에는 모든 걸 제가 정리를 다 해놨어요. 모든 걸. 그러니까 11페이지 가시면 거기 쭉 내려가 보세요. 거기 출제 포인트 있죠. 자, 거기 이름은 청구권이지만 실질이 형성권인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타자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3번, 4번 하도록 했어요. 2번이 뭐죠? 각종 매수 청구권. 매수 동그라미 할까요? 거기 지상물 매수 청구권, 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건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 자, 그 다음 3번 갑시다. 각종 소멸 청구권. 지상권 소멸 청구권, 전세권 소멸 청구권 다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 그 다음 뭐죠? 각종 증감 청구권. 증감. 그러면 지료 증감 청구권, 전세금 증감 청구권, 차임 증감 청구권 다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 그 다음 밑에 온 감액 청구권. 두 가지 있죠? 대금 감액 청구권, 차임 감액 청구권. 그러니까 돈과 관계된 것 중에서 증감, 감액 이렇게 되는 건 다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그럼 형성권이니까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상대방의 뭐가 없어도, 승낙 없어도 직접 법률 관계가 변동한다. 그렇게 3가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올까요? 자, 그러면 요 전세권의 경우 이제 남의 물건 빌려 쓰는 것들은 존속 기간이 중요하다 그랬죠. 존속 기간. 자, 그럼 전세권의 존속 기간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건 그 합격서에는 그 동그라미 3번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걸 차근차근 번호로 만들어 번호를 좀 살짝 바꿨어요. 자, 그대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칠판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번 한번 읽어볼까요? 건물에 대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물에 대한. 자, 그럼 이건 요 최소 1년간 꼭 보장을 해주라 이거죠. 이건 무슨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거죠? 최단 존속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1년간 꼭 보장되게 해주라 이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2자예요. 뭘까요? 그렇죠. 건물. 이게 토지 전세권에는 최단 존속 기간 제한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어디에만 있다는 거예요? 건물. 건물 전세권에만 최단 존속 기간 제한 규정 1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전세권의 설정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전세권의 존속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넘지 못한다는 건 이건 무슨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장. 그러니까 최장 존속 기간 제한 규정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그냥 전세권 이렇게 돼 있죠. 건물 전세권이든 토지 전세권이 둘 다 똑같이 몇 년 넘지 마라. 10년 넘지 마라는 겁니다. 대신 당사자의 약정 기간이 10년을 넘었어요. 무효 아닙니다. 10년 넘었다. 15년 정했다면 이건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돼서 이거 몇 년으로 단축된다. 10년으로 단축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3번 꼭 잘 외워두셔야 되겠어요. 자, 전세권의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먼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는 무엇을 정하지 않은 거죠? 기간이죠.
존속기간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때 나온 제도가 내자, 소멸, 통고. 임대차에서 뭐라 그랬죠? 해지, 통고. 걔는 채권이니까 해지, 통고라고 이름 붙인 거고, 전세권은 물건이니까 소멸, 통고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그러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니까 각 당사자가 뭐 할 수 있죠? 소멸, 통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통고라는 제도는 항상 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 나온 제도이고, 얘네들은 반드시 일정 기간에 경과했을 때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거니까 숫자를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 쪽에서 소멸 통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전세권자가 이 통고를 받은 때로부터 몇 개월이죠? 6개월. 6개월에 경과했을 때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자 쪽에서 나가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럼 이때는 전세권 설정자가 이 말을 들은 때로부터 몇 개월이죠? 6개월. 6개월에 경과했을 때 전세권이 소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6개월 밑에다가 뭘 써놔야 될까요? 둘 다. 이게 전세권 설정자가 소멸 통고했든 전세권의 소멸 통고는 똑같다는 겁니다. 둘 다 6개월. 임대차의 해지 통고는 615죠. 615. 그런데 전세권은 둘 다 6개월. 비슷비슷하니까 숫자를 꼭 정리해서 외워둘 것. 자, 그다음 4번 갑시다.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뭐 할 수 있다? 갱신할 수 있다. 갱신 동그라미 하고. 요건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연장하는 거니까 이건 약정갱신이라고 그래요. 약정갱신. 써놓기 바랍니다. 이게 나왔을 때 약정갱신이라는 걸 좀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연장하는 걸 이걸 약정갱신이라고 그래요. 대신 아까 최단 존속기간 요 전세권의 경우에 최장 존속기간 제한 규정이 있더랬죠? 몇 년이죠? 10년이죠. 그러면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연장할 때도 또 몇 년 넘으면 안 돼요? 10년 넘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몇 년 넘지 못한다. 10년 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 법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외워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5번인데요.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앞에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게 뭐죠? 법정갱신이라는 겁니다. 법정갱신. 자, 5번은 법정갱신인데 이건 다시 그림을 통해서 다시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실판 다시 볼까요? 법정갱신이에요. 먼저 그림을 좀 봅시다. 갑이 건물 소유자하고 우리 전세권 설정 받은 겁니다. 그 다음 기간을 좀 잘 보세요. 자, 여기는 존속기간 몇 년 정이죠? 3년. 여기가 첫 스타트니까 기산점이고 여기가 만료하는 시점이니까 만료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3년으로 정하는 건 돼야 안 돼요? 이건 되죠. 그러니까 최소 몇 년은 넘어야 되고 1년은 넘어야 되죠. 그리고 10년은 안 넘어야 되니까 1년에서 10년 사이로 정하는 건 항상 가능한 겁니다. 여기는 3년으로 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존속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이에요. 여기는 존속기간이 만료하기 1개월 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전세권 설정자 쪽에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간이 끝나면 너랑 재계약하지 않겠다 이렇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갱신거절의 통지를 보내면 그냥 계약이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근데 전세권 설정자가 이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때는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또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게 법정갱신이라는 겁니다. 법정갱신은 그냥 법이 정한 요건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었을 때 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는 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갈 무렵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전세권 설정자 쪽에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때 전 전세권과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걸 이걸 법정갱신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최초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을 때 존속기간 몇 년이죠? 3년이었죠. 3년. 이게
법정 인신이 된 거예요. 그럼 다시 또 기간 몇 년 되는 거죠? 3년. 그렇게 찍으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무엇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기간.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무엇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건물 전세권이 법정 인신이 되었을 때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뭐 이게 전세금 똑같고 사용수익 방금 똑같고 특약사항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럼 좀 전에 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 각 당사자가 뭐 할 수 있죠? 소멸 통고할 수 있죠. 이거 외우기 바랍니다. 소멸 통고. 그러면 이 건물 전세권이 법정 인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가 소멸 통고를 했어요. 그럼 이때는 몇 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거죠? 6개월. 그다음 전세권자 쪽에서 소멸 통고했다는 겁니다. 나가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때는 몇 개월이죠? 또 6개월. 둘 다 6개월. 둘 다 6개월이 경과하면 각각 전세권이 소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 법정 인신의 경우는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항상 제가 이거 설명하죠. 뭐가 설명하죠? 건물. 그러니까 토지 전세권에는 법정 인신 제도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어디에만? 건물 전세권에만 법정 인신 제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법정 인신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건이 변경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물건 변동의 원인이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 따라서 법정 인신은 187조죠. 에 따라서 등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건물 전세권이 법정 인신이 된 경우에는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전세권 설정자 또는 전세 목적물에 소유권 취득한 사람에게 각각 전세권자는 자신의 전세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전세권의 효력 내용 가볼까요? 자,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서 어디냐면 100페이지 봅시다. 100페이지 합격서 100페이지. 자, 에 오시면 먼저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가겠어요. 전세권의 효력 3번. 전세권자는 목적 부동산을 뭐하여?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전세권자의 권리가 점유한다 그랬으니까 권리가 두 개라는 거죠. 전세권도 있고 점유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자는 어떻게 사용 수익하는 거죠? 직접.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는 끝에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무슨 의무를 부담하는 데 그친다. 소극적 인용 의무를 부담하는 데 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 갑시다. 전세권자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자인데 뭘까요? 통상 그럼 그러면 안 되고 관리 그런 건 관리하시면 안 됩니다. 수선 머리를 좀 수선하셔야 돼요. 뭘 골라야 될까요? 현상? 이런 현상은 또 무슨 현상인가요? 유지 그런 거 머릿속에 유지하시면 안 돼요. 뭘 골라야 될까요? 권자. 주어를 잘 봐야 됩니다. 전세권 설정자는 이러면 틀리다는 겁니다. 누구는? 전세권자는. 자, 꼭 동그라미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전세권 설정으로 나옵니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된다. 이게 결국 필요비를 누가 부담해야 된다는 말이죠? 전세권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필요비를 들인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에게 필요비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뭐만 있다 그랬죠? 유익비. 그게 310조입니다. 밑에 310조. 자, 310조 1항 제가 좀 줄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겁니다. 전세권자가 유익비를 들였다는 겁니다. 그럼 가액의 증가가 뭐한 경우에 하나요? 현존한 경우에 하나요? 유익비 상한 청구할 수 있죠. 유익비는 항상 지출한 금액을 줄 수도 있고 가치가 증가하는 금액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금액 중에서 어떤 금액을 줄 건지는 항상 누가 결정한다 그랬죠? 돈 줄 사람. 그러니까 돈을 들인 사람은 누구예요? 전세권자고 돈을 줄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를 소유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선택에 조차? 소유자의 선택에 조차. 즉 전세권 설정자의 선택에 따라 그런 말인 겁니다. 그 다음에 유익비는 꼭 이해갑시다. 유익비는 금액이 크니까 한꺼번에 돈 주기 어렵다 그랬죠. 그러면 법원이 상한 기간 허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즉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은 상당한 상한 기간을 뭐 할 수 있다? 허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전세권자에게 필요비 상한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뭐만 있죠? 유익비 상한 청구권만 있다. 그거 확실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다음 오른쪽에 가세요. 5번인데요. 전세권도 이제 인접하잖아요. 인접하니까 상린관계 규정이 전세권에도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겁니다. 6번 전세권도 물건이니까 물건에 대한 침해가 생기면 뭐 할 수 있죠? 물권적 청구권. 이때 인정되는 물권적 청구권은 한 개다 두 개다? 두 개. 자, 첫 번째 볼까요?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그다음 두 번째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두 가지가 병존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전세권의 처분인데요. 전세권의 처분. 그럼 7번 봅시다. 좀 전에 지상권의 처분했죠. 지상권자가 많은 돈을 투하하니까 투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서 지상권 처분 방법 만들어줬듯이 전세권자도 전세금 지급하니까 막대한 돈을 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권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세권을 처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방법이 4개입니다. 첫 번째, 전세권 뭐 할 수 있죠? 양도. 양도로 뭘 양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세권을 돈 받고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전세권 양도할 수 있고, 두 번째, 임대할 수 있다는 거죠. 뭘 임대할 수 있다는 걸까요? 전세권이 아니에요. 이건 전세권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요 갑의 부동산입니다. 갑의 토지를 빌려주고 갑의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임대. 그러니까 임대는 요 부동산, 전세권 설정자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전세 할 수 있다는 거죠. 전전세가 뭘까요? 전. 이게 구를 전자입니다. 다시 이런 뜻입니다. 다시 또 전세권 설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전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세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세 목적물의 전부든 일부든 병이라는 사람에게 또 전세권 설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전세입니다. 전세권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 또 전세권 설정해 주는 걸 전전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세권을 뭐로 제공할 수 있죠? 담보 제공. 담보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전세권 위에 무엇을 설정해 줄 수 있다는 걸까요? 저당권. 그럼 얘가 전세권 가지고 있으니까 병이라는 사람에게 5천만 원 돈을 빌린 거예요. 5천만 원 돈을 빌리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세권 위에 병에게 무엇을 설정해 줄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세권의 처분 방법은 총 몇 가지라고요? 4개. 양도, 임대, 전전세, 담보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설정자 갑의 동의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이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설정자 갑의 동의 없이도 이렇게 처분행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애초에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으면서 그 특약사항에다가 전세권자 너는 이러에 대한 처분을 못한다 이렇게 금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 이 지상권은 설정 행위로서 지상권의 처분을 금지할 수 없다. 그런데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으면서 처분을 금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지상권의 처분성이 큰 거예요? 전세권의 처분성이 큰 거예요? 지상권의 처분성이 훨씬 크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전세권 소멸 쪽에 갑시다. 어디 오냐면 102페이지 올까요? 102페이지. 자, 합격서 102페이지 올까요? 자, 거기 그림을 좀 잘 먼저 보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먼저 읽어보냐면 동그라미 1번인데요.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이게 317조 조문인데 기본소에도 똑같은 내용이 존재합니다.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에 쭉 한 번씩 읽어볼까요?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자, 읽어보셨어요? 자, 여러분 그 기본서로는 전세권 양이 되게 많죠. 근데 제가 합격서로는 이 전세권 몇 장으로 만들어놨죠? 2장. 전세권 해보면 2장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 시험용으로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2장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역권도 2장, 지상권도 몇 장 안 되잖아요. 그 안에 시험용으로 필요한 게 들어가 있으니 여기 안 나와 있는 건 볼 필요가 없어요. 그 합격서에 없는 건 알 필요도 없어요. 다 시험용으로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합격서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다 문제가 풀리니까 더 이상 더 깊게 파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그림을 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갑이 건물 소유자고 우리 전세금 쪽으로 5천만 원 준 겁니다. 그리고 둘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고 이제 등기가 돼서 우리 전세권 취득한 겁니다. 근데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 갑의 의무는 한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전세권 설정자의 의무는 한 가지다, 두 가지다? 한 가지죠. 받은 돈 돌려주는 거죠. 이게 전세금 반환 의무. 그다음 전세권자의 의무가 한 가지다, 두 가지다. 이게 두 가지죠. 일단 전세권자는 쓰고 있던 목적물을 되돌려줘야 되죠. 이게 목적물 인도. 그다음 이 두 번째는
이건 뭐냐면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권 물건이니까 등기가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세권자의 의무 한 가지하고 전세권 설정자의 의무 한 가지하고 전세권자의 의무 두 가지가 무슨 관계다? 이거 동시 이행 관계라는 겁니다. 다시 그럼 뭐가 동시 이행 관계라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의무 및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의무가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라는 겁니다. 그럼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이런 말을 서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다음 전세권자 경매권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요 을은 목적물 인도도 해주고 말소 등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줬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전세금 5천만 원 안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 직접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전세권자에게 경매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 부동산이 1억 원에 경락이 됐어요. 그럼 을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전세금 5천만 원을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죠. 일단 시험에서는 있다, 없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전세권자에게 경매권이 있다, 없다? 있다. 전세권자에게 우선 무죄권이 있다, 없다? 있다. 유치권자에게 경매권이 있어요, 없어요? 유치권자에게 경매권이 있다, 없다? 유치권자에게 우선 무죄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유치권자 경매권은 항상 각 과정마다 달라요. 기초과정 때 있었거든요. 기본대로 또 없고 다음 과정에 또 생기고 또 그 문제풀이에 또 없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치권자에게 경매권이 있다, 없다? 있다. 유치권자에게 우선 무죄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없죠. 지상권자에게 경매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뭐 있다고 우긴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에 경매권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이 전세권은 전세금의 지급이 전세권의 형리 요건이니까 전세금을 주지 않았을 때 조치를 마련해 놔야 돼요. 근데 지류의 지급은 지상권의 형리 요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상권자는 경매권 자체에 있다, 없다? 없어요. 당연히 경매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있다, 없다는 게 잘 생각이 나야 됩니다. 자, 먼저 다시 이쪽에 와서 요 전세권자에게 경매권이 있다, 없다? 있다. 전세권자에게 우선 무죄권이 있다, 없다? 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러면 책에 와서 읽어보겠어요? 여러분 읽어야 눈으로 또 봐야 나중에 딴소리를 또 안 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읽어보겠어요? 2번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뭐한 경우에 지체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중요한 단어는 뭐죠? 있다. 그다음 3번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손일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무죄를 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다음 4번하고 5번은 다음 과정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가볼까요? 6번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 일단 전세 목적물에 뭘 갖다 붙여놨다. 이거 수거해야 되죠. 또 수거해서 깨끗하게 해서 원래대로 되돌려 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수거권과 원상여부 의무라는 겁니다. 일단 결론은 뭐냐면 전세권자에게 수거권과 원상여부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지상권자에게 수거권, 원상여부 의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전세권자도 있고 임차인도 수거권과 원상여부 의무 다 있어요. 일단 이게 있다는 거 잘 생각이 나야 됩니다. 자, 그다음 7번을 가볼까요?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했다는 겁니다. 이거 계량기 사건하고 똑같아요. 잘 한번 읽어보세요. 임대차 할 때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권의 사례 제가 계량기 사건 설명한 적 있죠. 계량기 한 개밖에 안 돼서 전기세 많이 내서 옥신각신 하다가 집주인의 동의를 받고 계량기 부착시키고 났는데 요 임대차 기간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요거 네가 사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세권자에게 요 부속물 매수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을이라는 사람이 요 건물을 쓰다가 갑의 동의를 받고 건물에 뭘 갖다 붙여놨다는 겁니다. 또는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물건 매수해서 붙여놓은 거 샀다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 전세권이 끝났을 때 매수권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세권자에게 부속물 매수권이 있다, 없다? 있다. 대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 전세권 설정자에 무엇을 얻어? 동의를 얻어 붙여놓은 물건 플러스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무속물에 한해서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7번인데요. 제가 읽어서 정리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에 부담 볼까요? 전세권 설정에 무엇을 얻어?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경우이거나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는 매수 동그라미 합니다. 이때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얘도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 그런데 여기는 중요한 단어가 두자예요. 두자 뭐죠? 권자. 전세권자, 권자. 잘 동그라미 해둡니다.
그러면 칠판을 보시면 이때 전세권자에게 부속물 매수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밑에 전세권 설정자에게는 부속물 매수권이 있어요, 없어요? 전세권 설정자에게도 부속물 매수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그 밑에 8번입니다. 또 똑같아요.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부속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네가 붙여놓은 물건을 내가 시가만큼 돈을 줄 테니까 그 물건 나한테 팔아라. 내가 그 부속물 살게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밑에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결론 이겁니다. 전세권자에게 부속물 매수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전세권 설정자에게도 부속물 매수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38번 문제인데요. 풀어보세요. 자, 일단 문제를 보니까 무슨 전세권이라고 되어 있죠? 토지. 좋았어요. 토지. 자, 토지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는 겁니다. 자, 1번 토지 전세권을 처음 설정할 때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 이거 토지 전세권도 똑같이 최장 존속기간 제한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몇 년 넘지 못하죠? 10년 넘지 못하죠. 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OX, X. 그다음 2번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1년으로 한다. 이거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 말하는 거죠. 이거 어느 전세권에만 있다리죠? 건물. 따라서 토지 전세권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3번 토지 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끊고. 이거 갱신할 수 있는 거 맞죠? 이거 무슨 갱신이라고 말하죠? 약정갱신. 얘는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연장하는 거니까 무슨 갱신이죠? 약정갱신. 약정갱신. 대신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몇 년 넘지 못하죠? 10년이죠. 그러니까 10년 넘지 못한다는 건 OX, O. 그 다음에 4번에 갑시다. 4번 토지 전세권자에게는 토지 임차인과 달리 지상물 매수권 인정? 이거 돼요. 그러니까 요 토지 임차인은 갱신 청구권 행사하고 토지 소유자가 갱신을 거절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똑같아요.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존속 기한이 만료하고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 그러면 토지 전세권자도 각각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이건 참고 정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해볼까요? 5번. 얘는 먼저 잘 한번 읽어보세요. 얘는 어떤 제도에 관한 설명인 거죠? 이건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다시 전세권 설정하면서 보는 게 이게 무슨 갱신인 거예요? 법정갱신. 근데 아까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게 있죠. 법정갱신은 제가 항상 건물 가지고 설명한다 라고 그랬어요. 건물 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전세권에만 있는 거죠? 건물 전세권에만 법정갱신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뭐니까? 토지. 자, 토지 전세권 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이건 법정갱신에 해당 사항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 때문에 틀린 거예요? 토지 때문에 틀린 거죠. 맡겨오시려면 뭐가 들어가면 맞을까요? 건물. 자, 다시 건물 전세권에만 법정갱신 제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답 몇 번이에요? 답 3번. 그 다음에 39번 문제 풀어볼까요? 사례 문제인데 차근차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또 같이 해볼까요? 일단 X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죠? X 건물의 소유자 갑이죠. 그 왼쪽에다 갑 그려야 되겠네요. 갑이 X 건물의 소유자고 전세금 쪽으로 받은 돈은 얼마죠? 1억이죠. 1억. 전세금 쪽으로 요거 1억 원. 그다음에 갑하고 을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를 해서 이제 을이 전세권 취득한 겁니다. 을의 이름이 전세권자, 갑의 이름이 전세권 설정자. 그다음에 일단 이게 건물이죠. 건물. 자, 먼저 1번에 갑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이거 아까 최장 존속기간 제한 규정이 있다 그랬죠? 그럼 이거 몇 년 넘으면 안 돼요? 10년 넘으면 안 되니까 15년으로 정하는 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때는 몇 년으로? 10년으로 단축된다. 이거 맞죠? 그 다음에 2번. 옛날에 빌려준 돈을 전세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네요. 3번에 갈까요? 갑이 X 건물의 소유를 위해 그 대지에 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을의 전세권의 효력은 그 지상권의 효력이 미쳐야 돼요? 미치지 않아야 돼요? 미쳐야 된다? 미치지 않아야 된다? 미쳐야 되죠. 미쳐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을이? 이거 상황을 좀 이해 두셔야 되겠네요. 그럼 제가 그림 하나 그릴 테니까 봐봐요. 그림. 얘는 뭐 쉬운 그림인데 먼저 A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고 갑이라는 사람이 얘가 지상권 취득한 겁니다. 지상권 취득을 했어요. 지상권자이고 요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럼 이때 갑의 권리는 한 개예요, 두 개예요? 두 개죠. 그러니까 지상권도 있고 뭐가 있을까요? 건물 소유권이죠. 건물 소유권. 자, 그 다음에 건물은 자기 거니까 이제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을에게 전세금조로 1억 원 돈 받고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해 줬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지상권 설정 받고 건물을 지은 다음에 이 건물에 대해서 을에게 무엇을 설정해 줬다? 전세권 설정해 줬다는 겁니다. 그럼 이 건물에 들어와 사는 사람 누구예요? 을이죠. 그러니까 그 밑에 요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에 들어와 산다는 겁니다. 이 건물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토지 함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때 요 을이 세가 아니잖아요. 세가 아니니까 을이 비록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얘가 땅을 딛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 건물 전세권의 효력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각각 효력이 미쳐야 돼요? 미치지 않아야 돼요? 미쳐야 돼요. 을이 땅 쓸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거 사실관계 이해서를 한번 읽어보겠어요? 갑이 X 건물의 소유를 위해 건물 짓기 위해서 그 대지에 지상권 취득했다는 겁니다. 왜냐면 권리 두 개라는 겁니다. 뭐도 있고 뭐도 있어요? 일단 먼저 취득한 걸 먼저 말하면 되죠. 지상권도 있고 건물 소유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을의 전세권 그랬죠. 을은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지상권의 효력이 미쳐야 돼요? 미치지 않아야 돼요? 미쳐야 되죠. 그 다음에 4번에 갑시다. 을의 전세권이 뭐가 됐다는 거죠? 법정갱신. 얘는 법정갱신이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건이 변경되는 경우라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등기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갑에 대하여 갱신된 전세권 주장할 수 있다. 5x 5. 그다음에 5번 한번 읽어볼까요? 합의한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전 동그라미 할까요? 자, 전에 을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마쳐졌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그 임대차랑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임대차는 등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임대차는 그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존속기간 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존속기간 정한 날에 이사를 보통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세권은 물건이죠. 물건이니까 얘는 뭘 지급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뭘 해야 돼요? 등기. 그러면 전세권의 존속기간 시작과 동시에 딱 등기가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때는 전세금 주고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맺고 이제 등기소에 가잖아요. 그러면 보통 전세권의 존속기간 시작되기 전에 먼저 등기가 먼저 난단 말이에요. 등기가 먼저 나고 나중에 존속기간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등기가 먼저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고 이런 등기는 유효하게 봐야 돼요? 무효로 봐야 돼요? 유효하게 봐야 되죠. 따라서 무효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OX, X 이런 등기도 그냥 유효한 것으로 추정해 준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등기도 당연히 유효로 추정한다, 무효이다, 유효로 추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무효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OX, X. 자, 이건 5번은 결론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1번부터 4번까지는 꼭 잘 복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한 내용이 먼저 소유권 파트에서는 먼저 뭐 있었죠? 취득시효 중요했었죠. 취득시효. 그리고 용익물권 제도 세 가지 본 겁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일단 요 수업 시간에 다뤄준 내용에 한해서만 복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거 다시 강의 듣는 거죠. 듣고 이 화이팅만 하는 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듣고 그다음에 합격성 보고 그다음 밴드 풀고 그리고 꼭 뭘 해야 되죠? 질문. 질문. 제가 요즘 질문 처리해야 되는데 많은 시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 달아주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질문 올리면 교수님 뭐 힘들까봐. 그거 없고 그냥 저도 하루에 질문 개수가 많아도 무조건 다 달고 잘로 애를 쓰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막히면 지금 해결해야 돼요. 미루지 마시고 꼭 막히는 거 꼭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